Wait, I For me, I'm gonna have a Jujutsu, yeah. Yeah. What I can do. Yeah. 안녕하세요. 장대은 독서대학의 장대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교육과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를 단다면 필요한 사교육, 불필요한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주제로 독서와 함께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돕는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콘텐츠로 해서 한 두세 개의 영상을 찍어 독서대학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요점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 너무나 과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의 영어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이 아닌 독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 가정에서 제가 자녀들에게 직접 진행해 왔던 것들이고, 그러한 생각이 정립되었던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대한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보였던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어떤 그 교육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전제 속에서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 이야기에 반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90%의 우리 자녀들, 90%의 학생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서도 사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올 한 해 주식에 관한 유튜브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존 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한 해 주식시장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그의 강조점 가운데 특이한 점 하나는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사교육비를 왜 내냐는 것이죠. 왜 그토록 사교육비에 비용을 들면서 가정이 쪼들릴 정도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과한 사교육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주식과 관계된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교육비에 투자할 돈을 차라리 아이들의 그 주식 투자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은 어떤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사교육에 넣을 모든 돈을 주식하라, 그것만큼은 제가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교육에 쏟아붓는, 특별히 여기서의 사교육은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거기에 쏟아붓는 돈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투자가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지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사교육이 있는 반면에 필요한 사교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서와 글쓰기와 영어와 수학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영어로 우리 한정 지은다고 한다면 영어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학습이라고 한다면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과정학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목으로서 어떤 스킬을 배운다라기보다도 그것을 배우는 과정의 목표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의 향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사고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아닙니다. 의사소통이죠. 의사로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명칭을 모르고 호칭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레토릭 자체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독서와 글쓰기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인간의 그 사고 과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죠. 그리고 그 논리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된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 기존 지식과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저는 만약 필요한 사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의 돈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독서와 글쓰기 영역이 사교육의 시장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동기부여시킴에 있어서 때로는 홀로 하기보다는 그룹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독서뿐이겠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캠프에 참여하는 이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룹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때 그룹 속에 들어가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곳에서 또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영어는 입시 영어와 관계되어 있죠. 입시 영어를 통해서 고3 마칠 때까지,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영어에 쏟아 부었지만 그들의 영어 실력 향상되지도 않습니다. 학과목으로서의 영어 점수 뭐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설령 늘었다고 치더라도 그 학교 성적, 영어 성적이 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마중물은 될지언정 세상에 진정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인간적인 역량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돈을 투자할 것입니까? 만약 사교육 시장에 진정으로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기초 역량을 세워나갈 수 있는, 트리비움의 역량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죠. 그것을 세워나가는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읽기에 쓰기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향상된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 지식을 수용하고 그리고 사고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레토릭, 표현에 있어서 자기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컨텐츠가 그리고 자기만의 사고의 방향성이, 철학이 조금씩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까지, 만약에 언어를 배워야 하는 동기까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영어라고 하는 도구, 그것은 가속학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딸 아이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딸 아이가 정말로 특별하게 우수한 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더 똑똑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 큰딸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도했던 읽기와 쓰기의 과정 속에서 사고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성실하게 말 그대로 한 스텝 한 스텝 잘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는 올해 2월달에 만 17세죠. 얘가 1월생입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초등영어 수준의 영어를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 1년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2대1 영어 토론 수업을 친구와 함께 한국인 선생님에게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온라인 영어 어플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30분씩 3번, 한 달에 12번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어플에 가입해서 지금 자기만의 감각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by themselves. They know everything, and it's very important.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이 바로 지난주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어플을 통해서 영어 학습한 어떤 그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첫 주에 새로운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영어 울렁증이라기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 나가면서 조금씩 적응되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에 30분씩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15분씩 나눠서 6명의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추천한 것인데 저도 2021년도부터는 영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2025년도에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또 영어로 제가 직접 어떠한 글을 쓸 수 있고 저술을 하는 어떤 그 너무나도 큰 목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강의는 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영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방법과 기술은 지금 세상에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기술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성실히
잘 도구 다루는 기술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향상, 그 실력의 향상은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 것이지만 분명히 큰 효과로 나타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혹시 그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지요? 혹시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학과목의 점수를 올리는 데 필요한 그 사교육비만 여러분들에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과연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은사를 찾고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사고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읽기와 쓰기를 향상시켜 나가는 그 일,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계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부모가 감당을 하고요.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의지가 있으면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홀로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다가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안 될 때 사교육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들여지는 그 돈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변화와 성숙, 과정의 진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노력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뭔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기쁠 때와 슬플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노력했는데 무언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만큼 좌절감 속에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때로는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학과목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맛보는지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의지, 동기, 때로는 역량에 있어서 학습된 무능력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성적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된 무능력을 선물해주는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과연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토록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과 때로는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투자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 특이점의 시대,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갈 그 사회에 지금 우리의 이 투자와 오늘 우리의 이 관심,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노력들이 과연 미래 사회와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한다면 오늘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헛된 노력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 많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제 학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홈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그 공교육에 대한 그 문제점, 바로 그것이 홈스쿨을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바른 참된 사랑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저 스스로도 저의 선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후에 내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올해와 같은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